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정의 한번 보고 갈게요. 단어는 문장에서 자립해서 쓰일 수 있는 단위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러한 단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구성요소 어근과 접사를 보는데, 어근이라고 하면은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접사라고 하면은 어근에 결합해서 그 뜻을 제한하거나 문법적 의미를 더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근과 접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를 나누는데,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요. 단이란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어와 단이랑 어근 이외의 다른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어로 나눌 수가 있고요. 복합어는 다시 하나의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합성어, 그리고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는 파생어로 나눕니다. 합성어는 다시 통사적 합성어라는 것과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는데, 자,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일반적 단어 배열 구성에 맞는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일반 배열 구성에 맞지 않는 합성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요. 파생어 먼저 봅시다. 파생어는 접두 파생어와 전미 파생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근과 접사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와 어근이 만나고요. 전미파생어는 어근과 접미사가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접두사는 어근 앞에 오는 접사이기 때문에 접두사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 접미사는 어근 뒤에 오기 때문에 접미사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를 어근과 접사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단위로 복합어,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 합성어에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파생어에는 접두 파생어와 전미 파생어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예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산, 풋고추, 바다, 해, 맨발, 먹다, 논바, 돌다리, 자다, 치솟다, 놀다, 덥게, 얼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단일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단일어, 산, 그리고 바다, 해, 먹다, 자다, 놀다까지가 단일어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합성어 한번 찾아볼게요. 합성어, 논밭과 돌다리가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논밭과 돌다리까지가 합성어가 되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파생어 한번 찾아봅시다. 파생어 중에서 접두사가 붙어있는 접두 파생어부터 찾아보면, 여기서 풋고추와 맨발, 그리고 치솟다가 접두사가 붙어있는 접두 파생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덮개와 얼음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가 붙어있는 전미 파생어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단어들을 단일어 먼저 가지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단일어의 목록에 방금 산, 바다, 해, 그리고 먹다, 자다, 놀다가 단일어라고 했는데, 단일어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산, 그리고 바다, 해까지는 별 무리 없이 얘들을 단일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먹다, 자다, 놀다 해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쪼개서 살펴볼게요. 먹다, 자다, 놀다 해서 자, 놀은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들은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태소라는 걸로 나눴을 때, 형태소에서 의미를 가지고 나눠봅시다. 얘를 실질 형태소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다 같은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역시나 자다에서도 자는 실질 형태소가 되고, 다는 형식 형태소가 되고요. 놀 같은 경우에도 실질 형태소, 다 같은 경우에도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동사나 형용사, 먹다는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에서 얘가 활용하는 부분에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먹이라는 부분에 간이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라는 부분에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라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접사와 어근이었죠. 접사와 어근. 그죠? 그래서 먹이라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근이라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라는 부분에다가는 접사라는 개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는 그냥 어미에 해당하거나 형식 형태에서 해당하게 되는데,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으로 분류를 할 때 다에는 아무런 역할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얘는 굴절 접사라고 해서 우리가 보게 될 파생 접사와 분류해서 사용되긴 하는데, 여기서 그 수준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근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다는 뒤에 어미 부분이면서 형식 형태소인 다 부분은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먹다는 먹이라는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냐면,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간만으로 사전에 등재할 수가 없어서 다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어간에 다라는 어미가 붙은 것을 사전에 등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걸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다 보니까 접사라는 관점에서 분류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파생된 건데, 먹다, 자다, 놀다와 같은 단일한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은 그냥 자, 노를 어근으로 보시고요. 뒤에 오는 다 같은 부분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다, 자다, 놀다는 단일한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단위로 한번 살펴봤고요.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에는 얘들을 어근과 접사를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가, 뒤에 오는 다는 그냥 무시하고 단일한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보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어, 삶, 바다, 해, 먹다, 자다, 놀다까지 나오고요. 이제 복합어 한번 살펴볼게요. 복합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논밭과 돌다리 있었죠. 논밭, 돌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성어라고 했는데, 이런 복합어, 합성어, 논밭, 돌다리 같은 합성어, 풋고추, 치솟다, 맨발 같은 이제 파생어, 합성어와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복합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건 무엇인가? 어떤 말을 둘로 쪼개었을 때, 둘로 쪼갤 거래요. 둘로 쪼개었을 때 그 둘 각각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쪼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 한번 볼게요. 복합어에 먼저 합성어 있었죠. 합성어에 논밭과 돌다리가 있었는데, 얘를 합성어니까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어근에 해당하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쪼갤 때 기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죠? 그리고 밭이라는 것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논은 명사에 해당하니까 어근이 되고요. 밭도 어근이 되죠. 돌다리 같은 경우에도 돌다와 리를 쪼개진 않겠죠. 우리가 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역시나 얘도 어근이고 각각이 직접 구성 성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기준으로 쪼갠다는 거. 그래서 논밭은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고요. 돌다리도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네요. 다음 이제 복합어 한번 봅시다. 복합어에는 접두파생어와 전미파생어가 있었는데요. 접두파생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풋고추, 맨발, 치솟다가 있었다. 그죠? 풋고추, 맨발, 치솟다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풋고추, 맨발, 치솟다를 가지고 오니까 풋이라는 게 고추라는 어근에 붙어 있고요. 맨발이라고 하니까 맨이라는 접두사가 발이라는 어근에 붙어 있습니다. 자, 치솟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솟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쪼개고요. 치라는 접두사와 솟이라는 어근이 만났다. 위에와 마찬가지로 다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두사와 어근, 접두사와 어근, 접두사와 어근이 만난 접두파생어 3개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으로는 이제 덮개와 얼음을 한번 볼게요. 덮개와 얼음 같은 경우에
덥다에 개가 붙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얼다에 음이 붙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접미사에 해당하고요. 음도 접미사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어근, 어근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 직접 구성 성분도 살펴봤고 단어의 의미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종류, 합성어, 파생어, 단일어 있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보신 개념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선생님 먹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형태소라는 관점에서는 실질 형태소, 자 실질 형태소 말고 얘는 뭐 의존 형태소로 볼 수 있겠지만 의미라는 걸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형태소라는 관점에서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동사랑 형용사라는 관점에서 어간이라는 개념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본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는 어근으로 봤고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헷갈리실 건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질 형태소, 어간, 어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보지 않은 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